네, 예고해드린 대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실라 그랬는데요. 회의가 길어져서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예, 윤석열 씨 내란 1심 선고 판결 이후에도 논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간단히 총평을 하자면, 지기현 재판부가 억지로 유죄를 인정하고 양형은 봐주기 했다라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 눈에 들어왔던, 이제 굉장히 중요했던 지점 같은 것들은, 노상원 수첩에 대한 판단 예, 오류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내란의 동기에 대해서 네, 네, 지나치게 축소하고 오판을 했죠. 네, 사실은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예, 봤는데 내란을 왜 예, 저질렀느냐가 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역사의 기록을 남기는 예,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분인데 그것을 마치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저질렀다. 이틀 전에 결심해서 우발적으로 예, 저질렀다라고 평가를 해버렸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판결, 매우 예, 잘못된 접근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내란을 저질렀던 이 본질을 외면하다 보니까 내란을 막은 것에 대해서 국민의 노력도 보려고 하지 않았던 예, 것이죠. 예, 그리고 뭐 마치 계획이 허술해서 내란이 실패했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왔단 예, 말이에요. 예, 만약에 진짜 국민들이 국회에 그날 못 오셨고 또 한편으로는 국회에서 표결을 못했다라고 하면 지금 대한민국은 서울 시내는 이미 탱크가 점령하고 있을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런 예. 세상인데 이거를 다 무시하고 갔다는 게 매우 큰 오류를 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설명해 주신 거랑 연결되지만요. 이 예, 내란 특검하고 윤석열 씨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2심에서 특히 어떤 부분 바로 잡아야 되고 바로 잡을 수 있습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내란의 동기에 대해서 다시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독재를 위해서 장기 집권을 예. 위해서 했던 것이고 나중에 헌법 개정까지 가려고 했던 예. 이 모든 것들을 밝혀내서 이 내란을 본 모습을 드러내줘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윤석열에 대해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또 한편으로는 뭐 계엄 요건에 대해서 마치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예. 계엄이 제대로 형식적 절차적 요건 혹은 실질적 요건을 갖췄는지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예. 판단해 버리는 것도 우리 헌정사에서는 매우 나쁜 선례를 남겨놓는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 이게 기존의 과거의 내란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을 해왔던 이 흐름을 보면 매우 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법원이 내란을 진정으로 극복하고 청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에 대해서 예.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내용들인데요. 예. 어떤 거냐면요. 과거에 내란 음모로 그 사형 선고를 받았던 김대중 대통령 케이스가 예.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신군부에 의한 내란이 있었고 그 내란의 피해자였던 김대중 대통령을 내란 음모로 기소를 해서 사형 예. 선고까지 갔었죠. 예. 그런데 반면에 그 내란을 저질렀던 내란 우두머리 전두환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예. 그런데 요번에 또 내란의 음. 우두머리인 윤석열이 또 무기징역을 예. 선고받아요. 이것은 내란의 우두머리는 절대 사형시키지 않고 봐주겠다라는 음. 것을 계속 선언하고 있고 예. 내란의 피해자였던 내란 음모는 예. 사형을 예. 선고를 해버린 것이죠. 예. 비슷한 예가 과거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때도 그때도 내란 음모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이 된 예. 상태에서 정당해산이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법원이나 사법부 이 법조계에 흐르는 중요한 하나의 원칙, 내란 음모가 내란 우두머리보다 중대하고 훨씬 더 나쁘다. 예. 라는 것을 지금 선언해 주는 거 아닌가. 예.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행태를 보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문제는 재판부가 제대로 판결을 해야 될 텐데요. 내란 재판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번에 그 추미애 의원 나오셔가지고는 이쪽에도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다, 뭐 이런 말씀에 취지의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네,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항소심 내란 예, 재판부를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사실 개개인의 판사들에 대해서 뭐 호불호 혹은 과거에 어떤 판결을 했는지에 대한 분석들이 조금씩 나오고 예,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종합적으로 더 낫다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저는 조금 아직은 섣부른 것 같긴 합니다. 예. 다만 저희가 이제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던 내란 특별법이 아니라 본회의에서 수정된 내란 특별법을 하면서 예.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죠. 예. 과거에 법사위에서 추천했던 것은 법원 외부의 추천위원들이 들어가서 조금 더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게 예. 하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법원 내부에서만 오로지 평가를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법원 내부의 법원 구성원들의 평가는 항상 서로 다 좋아요. 예. 우리 국회의원들을 한테 상대 국회의원 물어보면 다 좋다고 하거든요. 예. 똑같이 법원의 판사들한테 직위원마저도 물어보면 다 좋은 평가를 합니다. 예. 되게 괜찮은 사람이다. 예. 그래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 뭐 아마 다음 주 아니 이번 주에 곧 통과가 될 것 같긴 한데 예. 법 왜곡죄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뭐 재판소원 이런 것들 등 사법개혁 3법을 통과시키면서 예. 재판부가 함부로 재판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조치들은 저희가 좀 입법부가 취해야 된다고 자,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좀 구체 법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명금지법이요. 네. 이건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갑니까? 일단 오늘은 저희가 법사위에서 예. 처리를 하지 않고 심사 보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이 왜냐하면 그 법무부에서 추가적으로 뭐 추가 사항들이 있는 것을 저희한테 이제 요청을 해서 예. 예, 그 부분을 추가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를 조금 전에 이제 법사위에서 정리를 그래요. 했고 예. 예, 아마 빠르면 내일 오전에 법사위를 다시 열어서 예. 이 부분은 빠르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럼 내일 오전에 처리하면 사실 이번 그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는 물리적으로 가능하긴 한데 예. 이거는 원내가 이 부분까지 처리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예. 사면금지법이 아닌 그 사법개혁 3법 예. 이것은 이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이어서 그 부분부터 먼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명금지법 위헌에 대한 어떤 우려는 당내에 어떻습니까? 당내에서는 예. 사실 지난 어제 의총이 저희가 있었죠. 예. 위헌에 대한 논란은 당내에선 거의 안 나왔습니다. 예. 그래요. 오히려 이것이 이제 효과가 있을 것인지 예. 혹은 이런 어떤 예방적 효과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독일에서도 이미 입증됐다라는 예. 그런 평가들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시간들을 주로 당내에서는 가졌습니다. 예. 법 왜곡죄는 어떻습니까?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일부 모호한 부분이 있다라는 외부의 지적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의원들이 있어서 예. 그것은 당 원내 대표단이 잘 설명을 했고 예. 저희가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던 법은 상당히 이제 구체화를 시켜두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법 왜곡죄라는 것이 독일에서 시작된 법인데 예. 독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법을 왜곡해서 적용하는 경우에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거야말로 독일은 훨씬 더 모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합헌이고 실제로 그걸로 처벌받는 판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네. 저희가 했는데 예를 들면 크게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 예. 이거는 뭐 당연히 처벌할 네.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해석이 명확하죠. 예. 또 하나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혹은 그게 위조 변조된 증거인지 알면서도 일부러 네. 재판이나 수사에 적용한다. 이것도 라고 명확하군요. 하면 이것도 예. 처벌해야죠. 예. 명확하죠, 이것도. 예. 세 번째가 뭐 폭행이나 협박 같은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아니면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또는 논리나 경험칙이 현저히 반해서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예. 이런 경우를 이제 세 번째로 처벌 규정을 뒀죠. 그래서 예. 지금 우리 현행법상으로는 명확한 처벌 규정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사명금지법 관련해서요. 잠깐 돌아가 보면. 네. 사명금지법 없이는 윤석열 씨가 사면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네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 지금 적어도 이재명 정부에서 사면될 없겠죠. 가능성은 예. 저는 예. 없다고는 보는데 예. 앞으로 이제 정부가 바뀌면 예. 그 이제 뭐 민주당 정부가 됐든 아니면 뭐 정권 교체가 됐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음 정부 혹은 그 다음 정부가 들어섰을 때 사면에 대한 가능성들이 생기죠. 그리고
실제 사면할 생각이 없더라도 예. 사면에 대한 압박 같은 것, 정치적 압박은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사면 금지법, 사면 제한법을 저희가 처리하려고 하는 거죠. 거꾸로 그럼 사면금지법이 통과되면 그럼 이제 나오는 거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확언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법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법에 저희가 지금 예. 처리하는 법은 원칙적으로 내란 외환죄를 저지른 사람은 원칙적으로 사면이 금지되는데 예. 다만 국회 제적 5분의 3의 동의를 5분의 받아서 3이군요. 예. 예, 5분의 3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그때는 사면할 수 있게 하는 예. 방식을 예. 했습니다. 5분의 3이면 의석수가 압도적이 아니고는 하여튼 불가능하겠군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지금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단독으로 5분의 3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꽤 압도적인데도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5분의 3이라는 건 결국에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요. 사법개혁을 직설적으로 비판했는데요. 네. 국민에게 직접 피해갈 수 있다. 이것도 여러 번 한 말씀이고 개헌 수준의 네. 중대한 상황이라 공론화가 필요하다. 어떻습니까? 이 주장. 거짓말이죠. 아니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사법개혁이 왜 출발했는지를 그래도 안다면 눈치라도 있다면 그냥 직을 걸고 반대해야 됩니다. 예. 예. 그 반대하려면 진짜 직을 걸고 예. 본인 때문에 지금 사법개혁이 시작됐고 법원 예. 내부에서조차 조희대 사퇴하라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예. 아직도 지금 뜬구름 잡는 얘기하고 예. 있고 거짓 선동으로 국민들을 속이면 안 됩니다. 진짜 반대할 거면 사퇴서 내고 반대하기를 일단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거짓말인 게요. 국민의 기본권을 오히려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죠. 하나 더 보호하는 수단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논의들이 좀 있었어요. 그 변호사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확대하면 돈 많은 사람들만 변호사 선임해서 오히려 더 빠져나가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그 전제가 잘못된 겁니다. 국민의 기본권은 최대한 넓혀놓은 상태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지원책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국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누군가가 악용할 것 같으니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죠. 그렇게 얘기할 거면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헌 논란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 헌법에서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헌이냐 아니냐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도 헌법재판소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이 합헌이라고 이미 2,000번 넘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해야 돼요. 법원은 사법부는 항상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달라 하는데 왜 자기들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고 계속 위헌이라고 주장을 하는지 그게 매우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는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거론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의원 그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저는 탄핵은 항상 찬성입니다. 그래요. 당내 어떤 저는 사실은 그 지난 5월 1일 날 그 일종의 사법 쿠데타를 일으키고 국민집권을 침해했을 때 그때 바로 탄핵하자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탄핵에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이라도 탄핵을 다시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에너지가 사람인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다시. 근데 이제 사실 에너지는 지금 아직 크게 높지는 않은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당내에서는. 그리고 지금은 검찰개혁에 대한 이런 에너지나 이런 관심들이 조금 더 집중돼야 될 시기로 보여져서 아마 당내에서도 당분간은 조희대 탄핵보다는 검찰개혁을 우선시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사유를 조금 더 명확하고 구체화해서 탄핵도 우리는 이제 충분히 공론화시킬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어제 그 의총에서는 그 정부의 입법 예고 이제 수정돼서 올 안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하되 법사위에서 수정을 할 수 있게 하자라고 열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 입법 예고가 오면 법사위에서 심사를 해서 좀 중요한 부분들, 좀 우려가 큰 부분들은 수정을 할 계획이고요. 그 법이 3월 중순에는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 공감대가 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도 3월 중순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정으로 심사를 빠르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논란이 됐던 보안 수사권을 줄 것이냐의 예. 문제는 정부에서도 6월 이후에 이제 형사소송법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6월 이후에 논의하자라고 하고 있어서 예. 실질적으로는 6월 이후에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만 예. 저는 여전히 그것도 이번 조직법을 정리할 때 예. 적어도 보안 수사권을 주지 않는다라는 선언은 지금 같이 해야 된다라는 선언은 입장을 해야 여전히 된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아니면 적어도 보안 수사권을 주지 않는 형사소송법 개정까지 같이 들어가는 예.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아직도 이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된다는 어떤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까? 정부 측의 입장은 뭔가요? 들으시기에. 예. 뭐 지금 정부 입장은 아직 구체화돼서 넘어온 것은 아닌데 일단 보안 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줘야 된다라는 것과 예. 전권 송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인정이 되면 예. 지금의 검찰보다 공소청이 더 힘이 세집니다. 아, 그래요. 보안 수사권이라는 것은 직접 수사권인데 직접 수사권을 그렇다면 유지하면서 이 보안 수사권 관련은 적어도 이견이 아직도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정부 정부 측과 측에는 계속 얘기하고 있고 아, 그래요. 당에서는 적어도 보안 수사권을 예외적으로도 인정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지난번 의총에서의 결론이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결론과 그러면 보안 수사권을 아예 주지 않았을 때 어떤 대안이 있는지 이건 법사위에서 대안을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아, 그래요? 그 예. 대안들을 가지고 정부와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정부와 어떤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라서요. 예. 아직은 없습니다. 아까도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는 6월 이후에 논의하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이게 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게 입법을 통해서 개혁을 하는 것이라 국회에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논의를 끌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 검찰 조직에 대한 것은 또 정부가 또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니 정부에서 입법을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당이 지금 수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다 좋은데 어떤 지금 긴밀하게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서요. 일단 당정청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데 법사위가 그 논의에서 들어가 있지는 않다 보니까 이번에 정부 입법 예고하는 과정에서도 법사위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대로 제시를 한 것들이 잘 전달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제대로 피드백은 받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하고 하는 이 과정에서 저희가 당에 또 본격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당이 피드백을 받아서 저희에게 전달해주는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해달라는 요청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요. 공소 취소 모임이요. 논란이 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 의원님은? 뭐 오늘 대통령실에서도 청와대에서도 뭐 환영 메시지가 나왔다라고 제가 기사를 본 것 같긴 한데요. 뭐 의원들의 의정 활동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 검찰 과거사위원회라는 것을 별도로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더 폭넓은 사건들을 조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그건 이제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공소취소 모임에서는 국정조사를 먼저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구조를 거치던 이게 검찰의 과거사, 과오들을 조사하고 그것을 바로잡는 과정들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들이고 그 과정에서 정말 수많은 사법 피해자들이 있거든요. 국민들께서도 그런 분들도 다 고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이걸 통해서 검찰 개혁으로 제도 개혁이 이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내 일각에서는요. 이 공소 취소 모임이 순수한 것보다 어떤 개파 모임이다.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던데 동의하십니까? 거긴? 뭐 그런 비판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런 프레임으로 지금 접근할 상황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 의원님은 여기 참여를 안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방법론적으로 약간 이견이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법안 처리에 좀 초점을 두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